네, 세계보고 증시보고 1부 마지막 시간입니다. 미국 주식 가이드 시간이고요. 과연 어떤 종목을 발굴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수요일에 함께 해보는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시장이 좀 혼조세를 보였었는데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? 우선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뭐 악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좀 시장,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 지금 어떤 선반영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국의 뭐 통화 정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대성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아시겠지만은 지금 시장이 어떤 뭐 펀더멘탈 상으로 자본 시장처럼 뭐 실적이 주가에 연동되는 그런 시장은 좀 아니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어떤 미국의 긴축, 그리고 중국의 그런 현재 뭐 셧다운이 여러 가지 상황, 그리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투자 심리로 좀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저평가다, 고평가다라고 지금 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지금 보시겠지만 오늘 뭐 스냅도 그렇지만은 여러 기업들의 작은 어떤 이벤트의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는 걸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장이 뭐 정상적인 시장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 있어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관망하는 부분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그 대외 변수에 좀 많이 민감하게 좀 취약이 좀 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시장이 혼조세였지만 선 반영되는 기간이고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는 중이다라고 짚어주셨어요. 그럼 앞으로의 시장 상승을 좀 베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미리미리 미국 주식 종목을 한번 선점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미주가이드 종목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종목은 캐터필러 가져오셨고 낡은 기업이 아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. 오래된 기업인가요? 아니면 뭐 성장성이 조금 부진했던 기업일까요? 낡은 기업이라고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. 우선 뭐 캐터필러 같은 경우가 건설 장비 기업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좀 제조, 그러니까 좀 뭐 불도저, 뭐 트랙터 이런 그 어떤 굴삭기 이런 부분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인식이 뭐 그냥 일반 제조업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은 이 캐터필러가 기계 분야뿐만 아니라 뭐 금융상품이나 또 이제 이 어떤 굴삭기나 이런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어떻게 운송 장비 기업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자율주행 또 이걸 연결되는 뭐 AI 이쪽으로의 많은 사업 분야를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고리타분한 기업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이제 건설 장비 쪽으로의 인식이 말씀드려도 강했지만은 뭐 가스 터빈이나 여러 가지 엔진을 좀 만드는 또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, 뭐 역사가 거의 뭐 100년이 넘어요. 100년이 넘은 기업이고, 우선 지금 증권가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사업 부분 쪽으로의 평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좀 성장주로서도 좀 평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캐터필러에 대한 뭐 인식은 좀 바뀌는 현재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네, 캐터필러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두루두루 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. 제가 찾아봤는데 중장비 외에도 말씀하신 대로 뭐 미니어처 중장비나 의류, 장난감까지 좀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중장비 미니어처는 정말 귀여운 것 같은데 이 캐터필러가 연도별 실적 흐름을 좀 봤는데 변동폭이 좀 있어 보입니다. 작년에는 좀 코로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좀 고전을 겪었었는데 회복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?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2분기 이후에 하반기부터 좀 그런 부분 성장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 캐터필러 같은 경우가 이 변동성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반 기업들 대비해서는 뭐 큰 폭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아진다라고도 얘기할 수는 없어요. 큰 폭의 보다는 분기별로 봤을 때 어떤 시제 세계의 어떤 경기와 그냥 좀 밀접하게 좀 연관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
부분이 오히려 지금 상승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채굴이나 그리고 이 유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에 관심 많이 갖고 있는 현재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. 네. 예,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캐터필라에 대한 중장비 수요는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근데 지금 현재는 뭐 북미 쪽에서의 그 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라틴 아메리카나 여러 그 다른 뭐 중국 쪽으로의 비중 같은 경우가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북미 지역과의 그 매출 비중이 비슷한 것보다도 이 성장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캐터필라도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뭐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이 전 세계적인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수혜를 받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지금 현재 뭐 비용과 판가 상승에 대한 부분과 판가라고 한다면은 이 불도저나 굴삭기의 그 가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전에는 말씀하셨듯이 작년 어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판가 상승에 제대로 많이 따라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진 부분이 그렇게 좋지는 좀 않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판가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원자 비용의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상쇄를 하고 있고 큰 차이가 많이 없거든요. 네.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마진이나 여러 가지 구조 면에서 좋아지는 구조고 판가 상승이 뭐 좀 제대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이 수요 부분만 제대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올해 내년부터라기보다도 이 내후년까지는 향후 몇 년간은 계속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는 뭐 유가 상승에 의해서 뭐 석유를 채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뭐 태양광이나 신재생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. 네. 이쪽에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을 그 또 건설을 해야 그 발전소도 건설해야 되고 이 부분을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또 이 건설 기기에 대한 수요 부분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 건설 중장비 쪽에서의 시장은 한번 사이클이 제대로 한번 오지 않을까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캐터필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두산 인프라코 물론 네. 이제 캐터필라가 뭐 굴삭기도 그렇고 불도저도 그렇고 여러 그 상품을 만들지만은 뭐 굴삭기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두산 인프라코어와 또 이제 일본의 뭐 히타치나 여러 가지 기업들과 경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세계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15% 내외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고객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위 부분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실적이 작년에는 좀 고전했어도 최근에 성장했다는 게 중요하죠. 또 그쵸. 서플라이 체인의 제약이 좀 이어졌는데도 비용 증가를 잘 상쇄시켰던 것 그리고 발주 증가를 첫 번째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. 그러면 두 번째로 앞서서 중장비 말고도 좀 두루두루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었는데 제가 찾아봤던 미니어처 장난감이나 의류 말고도 어떤 사업이 좀 눈에 띄셨을까요? 이제 캐터필라가 아시겠지만 CES, 네. 미국의 IT 그런 가장 큰 어떤 그 행사에 몇 년 정도 계속 참가를 하고 있어요.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왜 캐터필라가 뭐 이게 뭐 약간 운송장비 회사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. 왜 참가할까라고 하는 의아한 분들 계속 많아서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자율주행, 또 네. AI 이쪽에서의 그런 새로운 먹거리를 캐터필라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. 그럼 중장비 쪽에서 AI를 접목시키는 건가요? 그쵸.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채굴 같은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광산 같은 경우에 뭐 기존의 어떤 굴삭기나 이런 걸로 채굴을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이 어디 쪽 그러니까 뭐 자동으로 이 장비가 들어가서 채굴을 하는 그런 기술력을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은 직접적으로 중장비를 하는 것보다도 투자하는 비용, 지금 캐터필라도 R&D랑 그리고 협업 그리고 인수합
공사업 비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. 이런 점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있긴 하지만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캐터필러도 계산을 해보면은 이 채굴 장비나 여러 가지 부분이 인력이 어떤 직접적인 부분보다도 이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오히려 비용이 더 싸게 나온다라는 부분을 계산했기 때문에 네. 이거에 대한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거 들어가 채굴을 하면 24시간 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해요. 네. 어떤 광산 가지고 불가능하는데 뭐 자율주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계식으로 뭐 전자등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결국 봤을 때는 이 자율주행 그 굴삭기나 이런 부분이 더 효과적이라는 부분을 판단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시간도 줄이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캐터필러의 어떤 신사업에 대한 진출 부분 같은 경우가 나중에 봤을 때 빛을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지금 이외에도 배당금을 많이 지급한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28년 연속 배당을 늘려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이 제조업체가 배당금을 이렇게 꾸준하게 주는 기업도 많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요. 네,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배당주로도 많이 분류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우리나라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배당주 같은 경우는 뭐 통신, 네. 금융, 뭐 제조업체가 배당주로 많이 분류가 되진 않잖아요. 많지 않죠. 네, 근데 이 캐터필러에 대한 부분, 제가 그래서 낡은 기업이 아니라는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일리가 있네요. 네, 그러니까 안정적인 어떤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. 낡은 기업, 뭐 말 그대로 낡으면 계속 낡아지잖아요. 근데 낡은 기업이 아니라 계속 점점 늘리고 있죠. 예, 발전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뭐 아시겠지만 뭐 배당을 준다는 부분은 꾸준하게 흑자나 이런 부분이 변화가 없다.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뭐 미국에서 미국 뭐 증권사 같은 월가에서도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캐터필러를 높게 많이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캐터필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배당 귀족 주주라고 평가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뭐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전쟁 상황에서 좀 가장 크게 타격을 보는 섹터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인프라가 아닐까 싶은데요. 사실 그러면 캐터필러가 종전 후에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좀 다분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좀 힘을 보태줄 수 있을지, 그리고 좀 국내 증시 안에서 수혜주를 좀 찾아볼까요?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원 방안을 얘기를 했어요. 네. 그러면서 이 캐터필러에 대한 어떤 중장비에 대한 수요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지금 미국 정부겠죠. 정부 쪽으로의 그런 수혜가 나올 것이라는 평가 때문에 여기에 또 관련이 돼 있는 우리나라 건설 장비, 뭐 진성 TEC나 이런 기업들에 대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주가 상승이 좋았었거든요. 지난주에.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캐터필러에 납품하는 뭐 진성 TEC, 뭐 롤러를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테고,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아직 직접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뭐 지원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,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전한 후에 뭐 약간의 어떤 정체적인 그런 상황이겠지만은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건설 중장비 업체들한테도 당연히 수혜가 될 가능성이 크다. 그러니까 캐터필러를 떠나서 뭐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테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두산 인프라코도 그렇고 특히 이제 건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우리나라 주택에 대부분 많이 치중이 돼 있는 대형 건설사가 많은데, 뭐 EPC 쪽에서의 그런 강점을 갖고 있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아마 수혜가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저는 오히려 이 전쟁은 분명히 안 좋지만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나 이런 부분이 많이 상승이 되었잖아요. 유가 상승이 된다고 한다면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어떤 건설업체나 이런 부분에 수혜가 많이 온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전 때문에 이 건설 중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본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지금은
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건설 업체로 건설 중장비 기계 업체들이 오히려 좀 수혜를 많이 받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국내 증시 수혜주까지 짚어주셨고요. 캐터필러 안정적인 실적과 배당을 바탕으로 큰 이슈가 없다면 좀 꾸준히 갈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낡은 기업이 아니고 젊은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미주 가이드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 함께한 분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